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카 노동허가 만료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을 불인증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대이란 전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로 현재 사망자는 31명으로 늘었고 실종자 신고는 10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 부문 소폭 진전했고 취업 이민은 전 분야가 오픈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건강보험 때문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훌륭한 건강보험이기를 기대합니다. CNN 방송 등 미 언론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건강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현행 오바마 케어가 차단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과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주 경계를 넘어 건강보험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기관들은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건강보험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해 4차례나 상원 표결에 붙였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실패했습니다. 트럼프는 입법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오바마 케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카 노동허가 만료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가 다카 수혜자 노동허가 만료 시한까지도 드리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12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제임스 랭포드 상원 의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다카 수혜자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간 연장은 의회가 노동허가 만료 시점 이전에 다카 수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또 얼마나 기간을 연장할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랭포드 의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의 마감 시한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는 그 안에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이며 이것을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다카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년간 단계적 폐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8일에는 합법 이민자까지 제한하는 강력 이민 정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카에 등록된 69만 명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내년 3월 5일에 만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합의로 혹평해온 이란 핵협정을 불인증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대이란 전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정부가 불인증 평가를 내리면 의회는 60일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에서 이란 정부가 핵협정을 준수했다는 것을 의회에 증명할 수 없다며 이를 인증할 수 없고 인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이를 여러 차례 걸쳐 위반했다며 핵협정 정신에 부응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은 계속해서 2015년에 맺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당사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핵협정의 완전한 파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이 이란,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핵 합의를 맺은 뒤 제정한 이란 핵협정 검토법에 따라 백악관은 90일마다 이란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해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불인증 평가를 내리면 의회는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이 단순히 이란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도발 테러 단체로 지정된 헤즈볼라 등 무장 세력 지원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총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재무부가 이란 혁명 수비대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 우리 동맹국을 위협하는 수많은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란의 유혈 캠페인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다고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산불에 8천여 명의 소방관이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31명으로 늘었고 실종자 신고는 1000건을 넘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주 북부를 강타하고 있는 산불에 9일에 이어 다시 적색경보를 발동했습니다. 8천여 명의 소방관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은 오히려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12일 현재 사망자는 31명으로 늘었으며 실종자 신고는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날 현재 센타로사 지역에서만 최소 100여 명이 대피했으며 주택 9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화 작업은 날씨 탓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1일 밤부터 강하고 건조한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주산림보호국은 11일 밤 산불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면서 현재 나파, 소노마, 솔라노, 유바 등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22개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3초에 축구장 하나 이상을 집어삼키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파와 소노마 지역 화재로 타버린 면적은 12만 에이커에 달합니다. 이는 워싱턴 DC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이번 달에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이 전 부문 소폭 진전했지만 취업 이민은 전 분야가 오픈됐습니다. 12일 국무부가 발표한 11월 중 비자 발급 우선 일자에 따르면 가족 이민이 전 분야에서 소폭 진전을 보였으며 취업 이민도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1순위는 2011년 1월 22일까지 지난달보다 한 달 앞당겨주면서 가장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후퇴와 진전을 반복하다 1순위가 이번 달에 한 달 진전된 것입니다. 이 A순위는 지난달보다 3주 정도 앞당겨졌고 이 B순위는 1주 앞당겨졌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3주 정도 진전을 보였고 신청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4순위는 2주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함께 발표된 신청 서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모두 지난달 문호와 같은 날짜로 동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1순위와 2A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지난달 문호에서는 각각 5개월과 7개월씩 진전됐으나 이번 달에는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업 이민은 지난달 문호와 마찬가지로 전 분야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 일원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해외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확정했습니다. 단체 민권센터 그리고 이원규, 민병갑, 고 우병만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11일 한국 외교부는 제11회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 일원에서 3명과 단체 한 곳을 선정해 포장 수상자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포장의 전 YMCA 이사장 이원규, 대통령 표창의 민병갑 퀸즈 칼리지 석좌 교수와 고 우병만 교회일보 발행인 등을 선정했습니다. 단체 대통령 표창 수상자에는 민권센터가 뽑혔습니다. 이원규 전 이사장은 심장내과 전문의로 뉴욕 한인 YMCA를 창립했으며 이민 1세대를 위한 영어 교육과 직업 교육, 시민권 신청 교육 등과 이민 2세를 위한 다양한 활동, 미국 주류 사회와 한인 커뮤니티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재외 한인 사회 연구소를 설립한 민병갑 교수는 한인 이민 사회에 대한 다양하고도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한인 사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료 등을 제공한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6월 유명을 달리한 고 우병만 목사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사랑의 떡국 나누기 등을 통해 한인과 소수민족, 저소득층에 대한 선행을 장기간 실천한 인물입니다. 민권센터는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인 이민사회 권익과 정치력 신장에 노력한 공로로 단체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은 외교부 주관으로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입니다.
뉴욕주 차터스쿨이 자체적으로 교사 선발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 노조와 리전트 위원회는 크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일 뉴욕 주립대 차터스쿨 위원회는 차터스쿨 자체적으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차터스쿨은 최근 성적 향상으로 인기를 끌면서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 교사 수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정부의 교사 자격 취득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자체 교사 선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통과된 새 규정은 교원 훈련 160시간과 40시간의 현장 실습 등을 거치면 주정부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차터스쿨 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통상적으로 1년여간의 교육기간과 여러 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차터스쿨 측은 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 용이해지면 다양한 배경의 교사들을 더 많이 충원할 수 있고 교육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교사노조와 리전트 위원회는 저임금의 부적격 교육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결국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 규정의 본격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택융자 조건이 완화되면서 바이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렌트는 떨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보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이 발표한 3분기 퀸즈, 브루클린, 맨해튼 주택 매매 동향에 따르면 퀸즈 지역 주택 중간 매매가는 전년 동기보다 10% 상승했습니다. 고급 주택의 경우에도 6%가 뛰었습니다. 보고서는 인근 브루클린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퀸즈로 인구 유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퀸즈 주택 렌트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월 5%, 9월 1.3% 떨어졌습니다. 브루클린도 올 3분기 주택 중간 매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7.5% 오른 79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0분기 연속 상승세이지만 주택 렌트는 5.6%나 하락했습니다. 맨해튼도 집값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맨해튼 주택 중간 매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9.3% 오른 11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앞 중간 매매가는 8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뛰었습니다. 하지만 9월 중간 렌트는 3,334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컨세션 혜택을 제공받은 신규 세입자 비율도 12%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사회 최대 잔치인 LA 한인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한류의 힘과 다양성을 주제로 한 제44회 LA 한인축제엔 강원도, 전라도 등 8도 지역의 농수산물 엑스포를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272개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제품들이 완도에서 특산품인 전복이라든가 아니면 미역, 아니면 해초류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에 계시는 교민들께 알리고자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LA 한인축제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고요. 라디오, TV, 신문 그리고 광고 외에 저희 로컬 한 아시안 슈퍼마켓들과 협력하여 저희 카지노 공연들과 프로모션 같은 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엔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홍보 부스도 마련됐으며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과 전시회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2017 LA 한인축제는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4일 동안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범죄 현장을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폭력적인 행위나 범죄를 촬영해 SNS에 올릴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 조던 슬로우에 서명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번 법안을 통해 법원이 살인, 성폭행, 강도 등의 혐의를 받는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경우 이와 관련된 촬영 영상을 공개한 혐의가 있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던 슬로우 법안을 추진한 맷 다반의 하원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SNS상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미성 김대건 한국학교 교감과 허낭자 아콜라 한국문화학교 교장이 2017년도 국민교육발전 뉴욕지역 유공자로 선정돼 12일 국민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김미 교감은 한국어 교육에 공헌한 점이 인정을 받았고 허낭자 교장은 한인 2세들의 한국어와 한국 역사 문화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12일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를 재현하겠다며 회사를 상대로 협박한 브루클린 출신 30대 남성이 결국 FBI에 체포됐습니다. 34세 빅터 카실라스는 지난달부터 모바일 업체에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면서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를 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실라스의 일하는 방식을 의심한 업체가 그의 계정을 정지시키면서 그는 회사를 협박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최근 11개 타운 13가구에서 전력 공급업체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절도 수법이 유사한 점을 감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으로 보이는 절도단은 조작한 사원증까지 보이면서 PSEG 직원이라고 속였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80에서 90대 노인들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트 러더포드에 거주하는 90대 피해자는 10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 11일 주 검찰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가든시티, 닛산 등 계열사 3곳, 맨해튼, 포탐킨 현대 등 계열사 2곳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딜러들은 소비자 동의 없이 각종 서비스를 판매 계약에 몰래 포함시켜 부당 이득을 취해온 혐의입니다. 계약 한 건당 수천 달러를 판매 금액에 포함시켰습니다. 2개 업체는 총 90만 달러를 소비자들에게 배상하기로 검찰과 합의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차차 개이면서 오후부터는 맑아지겠고 덥겠습니다. 월요일은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쌀쌀한 날씨에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